네, 이 한 위원장 전국 일주 행보도 보이고 있는데 이 새해 첫 주를 맞아서 대전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충북, 경기 등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이 어제는 일산 고양에서 진행한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새 정부가 미증유의 경제 위기 속에서 출발했었습니다. 김 대통령님께서는 특유의 뚝심과 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로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마음으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행사가 민주당 쪽의 행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거기에 가서 이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이제 그 행보를 보면 좀 이제 썰렁한 유머로 한동훈, 한서훈, 한남훈, 한북훈 완전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남해 번쩍, 북해 번쩍 아주 이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보수와 진보 좌우를 넘나들면서 상당히 광폭 행보를 보이는데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이 진보 좌파가 내일을 이야기하면 보수 우파는 모레를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진보 좌파보다 한 발짝 더 미래로 나아가는 이게 원래 보수 우파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연금 개혁도요. 연금 개혁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따라 저는 한동훈 장관의 행보가 이렇게 그 자까지 넓게 가는 거 이건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외연확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전직 대통령 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이 단체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한 위원장이 김정숙 여사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한 위원장이 인사를 하는데 이 김정숙 여사가 이 실제로 눈인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한동훈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 여사가 저를 모르셨을 수도 있다.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잘 인사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김 여사가 사실상 그러면 눈인사도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게 뒷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표정이었는지 눈을 마주쳤는지 이런 부분들은 영상상으로는 확인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사를 무시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런 논란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앞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굳이 일부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사를 패싱하고 거나 무시했을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까지도 논란이 될 정도로 우리 정치가 양극단화가 돼 있다는 사실이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 위원장의 표정이 굉장히 조금 뻘쭘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명백하게 무시하고요. 네. 모욕한 거예요. 이게 한 번이면 이게 이해를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김정숙 여사가 몇 번인지. 첫째, 2019년에 광주 5.18 있죠. 이때 이해찬 대표하고 악수하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손을 내미는데 악수도 안 하고 패싱한 다음에 손학규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건 이게 의도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2020년 3월 27일 날 국립대전현충원 이때도 이게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장 씨가 대통령한테 누구의 소인이 할 때 그때 김정숙 여사가 째려보면서 아무 목례도 안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평소에도 계속 몇 번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어제 저 태도도 저는 명백한 고의 의도적인 행위고 정말 이제 국가의 영부인을 했던 분으로서 좀 이게 진짜 반성해야 된다. DJ 정신이 통합협치인데 이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 저희 잘 들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10일까지 이 한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하는데 네. 지금 정영환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법조계 인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법조계 인사라는 점은 아쉬워하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정치권과는 거리를 둬온 분이다 보니까 한 장관이 어떤 면을 중시해서 이 정영환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했을까 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선보이게 될 공관위원들의 면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정 위원장이 어떤 공천을 해내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나 또는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오더를 받는 공천을 할지 아니면 말 그대로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섣불리 잘한 인사다 또는 잘못된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당 인재영입위원회도 움직입니다. 내일 한동훈 비대위 출범 후 첫 인재영입식이 열리는데요. 오늘 새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정성국 한국교원 단체총연합회 회장과 학교폭력 전문 박상수 변호사 등이 지금 영입됐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 이런 영입 인사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영입을 해서 혁신을 또 가속화시키고 기존에 계신 분들이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됐다는 초심도 느껴서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것인데요. 국민의 관점의 입장에서는 사실 인재 영입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좀 반신반의해서 저런 인재 영입도 있지만 균형적으로 당내에서도 청년들이나 정말 그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런 분들을 어떻게 이번 총선에서 즉 도전의 문턱을 낮추고 그리고 그 경선에서 그 결과를 받아들일 때 내가 떨어졌고 실패했더라도 받아들인다. 그리고 축하한다라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비대위원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인재 영입만으로는 혁신했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감동하는 인사고 총선이다라고는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당도 이제 조금 시대가 국민의 눈높이가 바뀌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권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담을 소개하는 이뉴스 조아라입니다.